세종시가 출범한 지 11년 만에 최초의 여성시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신임 의장에 선출된 이순열 의장은 의원 중심의 시의회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시 복지재단 임직원들이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뜻깊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400인분의 삼계탕과 생필품을 준비해 어르신들의 여름나기를 도왔습니다. 정의당 세종시장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일원에 대한 농지 투기 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지난 2012년 세종시 의회가 개원한 이후 11년 만에 최초의 여성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으로 약 1년 남짓되는 임기 동안 의원 중심의 의회로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의장 불신임한 가결로 공석이 됐던 세종시의회 신임 의장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의원은 15일 본회의에서 열린 의장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0표 가운데 17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2년 세종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여성 의장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이 의장은 의장으로 선출돼 영광스러움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초석을 다진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의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몰입하여 의회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의원 중심의 세종시 의회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이어 진행된 제2부의장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 김충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은 총 투표수 20표 가운데 19표를 얻었습니다. 이로써 의장직은 공석이 된 지 25일 만에 제2부의장직은 85일 만에 재주인을 찾게 됐습니다. 이들의 임기는 앞선 의장, 부의장의 자녀 임기인 내년 6월 말까지 1년 남짓입니다. 한편 이순열 의장의 의장 취임으로 공석이 된 산업건설위원장 자리엔 민주당 이현정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의회가 인사청문제도 실시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여미전 시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는 9월 22일부터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만큼 운영 방안 마련과 조례 제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 사무처는 현재 초안이 작성돼 있고 조만간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보완사항 유무를 검토해 최종안을 만들어 8월 임시회에 상정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일원에 대한 농지 투기 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1회건은 모두 28건으로 농업법인 또는 부동산 개발업체 5건과 농지법 위반 23건 등입니다. 이를 필지로 환산하면 농업법인 등은 53필지, 농지 투기 의심 건은 46필지입니다. 정의당은 전수조사 결과 지난 5년간의 투기 의심 사례는 326필지에 이르지만 이 중 부재 지주와 과잉 대출 등을 선별한 1차분에 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GTX 신호선 천안 연장 추진위원 위촉식과 결의대회가 지난 14일 천안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와 노선 연장의 당위성에 대한 특강,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맹영호 추진위원장은 GTX-C 노선이 연장되면 천안역 인근 지역에 제도약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정부 등을 찾아 노선 연장에 대한 시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천안시 복지재단 임직원들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삼계탕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초록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400인분의 삼계탕을 쉴 새 없이 나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 정성스레 준비한 삼계탕 한 그릇에 어르신들이 잃었던 입맛을 되찾습니다. 경로당에서 밥 먹는데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어. 기분도 좋고.
이날 봉사활동에 나선 건 천안시 복지재단 임직원들입니다. 재단은 모금과 시설 지원 등이 주 업무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에 나섰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겐 음식과 생필품 꾸러미를 준비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복지재단 이사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우리 복지재단이 솔선수범해서 봉사자들의 어려운 점도 느끼고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에 앞서 복지재단과 쌍용 종합사회 복지관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많은 지원과 후원을 또한 협약을 통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 계속 절기에 많은 행사들을 하고자. 복지재단은 앞으로도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생산 거래 전 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을 조사한 결과 5월 말 기준으로 단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도 연구소는 올해 넙치와 꽃게, 김 등 24품종 107건을 대상으로 요오드와 세슘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조사 주기를 월 한 차례에서 2차례로 확대했으며 방사능 검사 장비 1대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검사 결과는 도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시감사위원회에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정식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해당 어린이집에서 원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교사들이 집단 퇴사하고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심각성을 감안해 감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원장과 학부모,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일일 점검을 통해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중입니다. 천안 성거읍에 있는 천흥사지가 고려 초기 호서 지역 최대급 왕실 사찰로 추정된다는 소식 지난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5층 석탑 뒤로 펼쳐진 넓은 절터. 과거 천흥사라는 사찰이 있던 곳인데 정확한 창건 시기와 규모는 아직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앞서 2차례 발굴 조사에선 절의 중심 건물인 금당지로 추정되는 건물터와 회랑지, 보도시설 등이 발견돼 천흥사지의 건물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천안시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문화재청이 3번째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성과를 내놨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2차 조사 때 발견된 금당지 옆에 나란히 2곳의 금당지가 추가로 확인돼 천흥사가 1탑 3금당 형식으로 고려 초 창건 이후 사역이 점차 확장된 다원식 가람 배치임이 밝혀졌습니다. 정림사 가면 탑 뒤에 금당 있고 감당 있고 하나씩만 있죠. 이걸 우리가 단원식 가람이라는데 그러한 것들이 탑은 비록 없지만은 이렇게 나눠져 분리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원식 가람이나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지금까지 조사가 진행된 지역은 사찰 전체의 5분의 1, 북서쪽 일부에 불과하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50기 이상의 건물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화강석을 목가구 짜듯 구성한 가구식 기단은 고려 이전 건물에서 볼 수 있는 고급스러운 형태라며 고려 왕실과의 연관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가구식 기단에 보이는 고려시대 사찰의 사례가 매우 드물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형 건물 한 3동을 동일한 형태로 지을 수 있는 것들은 이 고려 왕실과의 연관성을 또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단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천흥사 삼보 등 명문 기와평과 천흥사 우라고 새겨진 청동 접시, 고려 왕실 계통 사찰에서 나오는 청동 소탑도 발견됐는데 유물의 희귀성은 물론 보존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3차 조사를 진행한 지역 외곽으로 유적이 확인되고 있어서 추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려 초 왕실 사찰이 분명한 이곳 천흥사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코로나19로 4년째 운영이 중지된 아산시청 앞 광장 중앙분수대가 철거될 예정입니다. 재가동도 검토됐지만 설비 노후화가 심한 데다 수리비 부담이 커지면서 시는 철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중앙분수대입니다. 실은 곳곳이 벗겨졌고 군데군데 금이가 있습니다. 바닥 조명 역시 고장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째 운영도 멈춘 상태. 노후화된 분수대는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가 17년 만에 분수대 광장의 분수대를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설치된 지 15년이 넘어 설비가 노후화된 데다 코로나19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설비 점검은 물론 수리가 불가피한 상황. 시는 분수대 운영 기간이 여름철로 한정되는 데다 수리비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재가동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시는 올해 첫 추경 예산안에 철거 공사비 2,500만 원을 반영한 상태로 오는 19일 해당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공사에 착수해 광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사업은 자전거 도로노면 정비를 비롯해 학교 주변 바닥 신호등 설치, 신정호 아트밸리 둘레길 국민체육시설 확대 설치 등 모두 40개가 선정됐습니다. 투표는 아산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 사람당 2가지 사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제40회 천안시민의 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시상 부문은 교육학술과 문화예술, 체육진흥, 사회봉사, 지역경제, 그리고 청소년, 청년정책 등 6개입니다. 대상은 천안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천안에 있는 기관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속 기관 및 단체장, 대학 총장, 주민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며 천안시 문화예술과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산소방서가 시민의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장비 대여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빌릴 수 있는 장비는 교육용 마네킹과 자동 심장 충격기 등으로 아산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여는 아산소방서 구조구급팀에 전화로 예약한 뒤 소방서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대여 기간은 최대 5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가득 모아 출발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여러분, 봄꽃 가운데 1번은 아니지만 가장 빠르게 우리 곁에서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 아시나요? 네, 바로 매화꽃입니다. 매화는 또 열매가 일찍 익어 우리에게 맛있는 요리의 재료인 매실청을 선물하기도 하는데요. 천안시 불당일동 새마을남녀협의회가 정성껏 담은 매실청 나눔 행사를 진행했어요. 도실도실한 매실을 정성껏 씻고 설탕에 재우고 와, 정성을 쏟는 모습을 보니 정말 멋지십니다. 우리 회원님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직접 담은 매실청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따뜻한 정을 나눴네요. 두어 달 잘 숙성되면 달달한 효소가 나오겠죠. 우리 어르신들 무더위에 물에 타서 음료를 마셔도 되고 음식 재료로 활용하셔도 되니까 참 좋아하셨겠습니다. 정연정 부녀회장과 박재현 지도자 회장은 어르신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매우 기쁜 행사였다며 지역 봉사활동에 더 열심히 임하겠다고 전했네요. 여기서 잠깐! 불당일동 새마을남녀협의회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이불 교체 사업과 교통안전 캠페인 그리고 환경정화 활동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멋진 분들이시랍니다. 우리 불당일동 새마을회 최고! 최고!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인 것 잘 알고 계시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 만큼 이번 코너 귀 쫑긋 해주세요.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 다목적 홀에서 대국민 공개 강좌를 여네요. 강좌에서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학습 자세와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강한 뇌 발달과 성장을 돕기 위한 내용으로 다룰 예정인데요. 제1강은 공부란 무엇인가 라는 소주제로 김현진 연세나무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이 진행하고요. 2강은 공부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라는 소주제로 김두래 이한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이 각각 강의에 나서기로 했어요. 이번 강좌는 학부모,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가능하답니다. 신청은 포스터에 있는 QR코드와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70명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44-863-9416에서 8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우리 청소년과 학부모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똑똑똑. 자, 이번엔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안전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준비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려 합니다. 천안 서북소방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 13일 밤 11시 39분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한 다가구주택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 맞은편 건물 주민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았답니다. 이 주민은 앞 건물 옥상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고 분말 소화기를 활용해 자체 진화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화재 진압에는 최초 발견자가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소방 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소화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니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방서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니까 소화기 구매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은 천안 서북소방서 041-360-0264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생활안전 우리는 할 수 있다. 오늘 또 따뜻한 이웃 소식과 알찬 정보 보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알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지역 상권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과 신도시 지역 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양시 청사 이전을 두고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시의회는 청사 이전이 타당한지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주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화성시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화성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숙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파크골프가 최근 생활체육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전주천과 삼천의 여가 공간을 확충하기로 하고 파크골프장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습니다. 한마음 명랑운동회가 4년 만에 아산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평소 다 같이 체육 활동을 즐기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은 서로 화합하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공을 서로 힘을 합쳐 빠르게 이동시키는 슈퍼볼 릴레이. 통통 튀는 공에 마음먹은 대로 옮기기가 쉽지 않지만 천천히 호흡을 맞춰봅니다.
삐걱대던 움직임은 어느새 하나처럼 움직이고 승리의 순간에는 환호성이 절로 나옵니다. 이번 게임은 공팀의 승리! 표적을 향해 공을 던지는 선수들. 표적에 가까이 붙이기 위해 집중 또 집중합니다. 다 함께 신나게 뛰놀면서 모처럼 장애인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이 코로나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했고 이제 좀 많이 완화돼서 이렇게 좋은 명랑 운동회라고 이렇게 개최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이 주최한 한마음 명랑 운동회입니다. 평소 다 같이 모여 체육 활동을 할 기회가 많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심어주기 위한 대회로 아산 지역 장애인과 가족, 활동 지원사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4년 만에 운동회가 개최된 만큼 열기가 더욱 뜨거웠습니다. 서로 장애는 틀리지만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선정을 해서 다 함께 그 많은 추억들을 만들고 또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마련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명랑 운동회를 통해 장애인들이 다 함께 웃고 뛰놀며 행복과 추억이 가득한 하루가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청 세정과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리를 운영합니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영세사업자나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국세 및 지방세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세정과 세정팀으로 사전에 예약하면 됩니다.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은 오는 18일 진행하는 몽골 한국 청소년 교류 활동에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도내 17세에서 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을 찾는 몽골 대표 청소년들과 한국 간식 만들기와 산림 레포츠 체험 등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노인들에게 삼계탕과 함께 훈훈함을 전해준 천안시 복지재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노인들의 여름철 건강관리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영양 식사라고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들은 더욱더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큼 적절한 식사와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 등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